FTA가 뭐죠?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죠. 결국 예를 들어 한중 FTA 들어본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들어본 적은 있죠. 한미 FTA, 한중 FTA, 뭐 또 뭐가 있어요? 한아세안, 한인도, 세파 뭐 이런 것들 들어본 적은 있죠. 그래서 뭐 중국산 물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때 FTA를 적용하면 어때요? 원래 8%였던 기본 관세가 한중 FTA 적용으로 인해서 0%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사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예 뭐 8%짜리가 관세율 8%짜리가 0% 돼서 들어오는 게 뭐 그리 대수냐? 8%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제조업을 가보면 원가 절감 5% 한다고 정말 허리띠를 조이다 못해 혁대가 터집니다. 근데 FTA를 활용해서 8%가 그냥 사라져 버린다? FTA를 활용 안 하는 업체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단순한 FTA 활용만으로 거의 제조원가의 8%를 아낄 수 있다? 간접적으로 제조원가의 8%를 아끼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산 물품이 100원인데 한국에 들어올 때 수입관세 8% 맞으면 108원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한중 FTA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100원이 그냥 100원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생기는 거야? 8%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제도인 FTA 특례법 들어갑니다. 자, 1호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는 항상 중요해요. 자, 1항 원산지란 관세 부가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그 국가를 말한다 인데 원산지가 왜 처음부터 등장을 하느냐 FTA의 정의가 아니라 왜 원산지만 쭉쭉 나오느냐 지금 뒤에 보시면 개념이 자꾸 원산지죠 거의 다. 왜 그러냐면 결국 한중 FTA라고 한다면 중국이라고 한다면 한중 FTA 하면 중국 물품이 이렇게 오거나 한국 물품이 이렇게 갔을 때 양 국가에서 관세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핵심은 뭐야? 한국에 물품이 들어올 때 저거 중국산 맞아? 그래야 한중 FTA 적용해 주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저거 한국산 맞아? 그래야 한중 FTA 적용해 줘서 싸게 관세 혜택 받게 해줄 수 있는데 결국 뭐예요? FTA의 핵심은 원산지예요. 그럴 거 아니냐.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FTA를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즉 FTA 이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인자격 시험 중에 원산지 관리사 있죠? 그게 사실은 FTA 자격 중에서 가장 실무적이에요. 원산지 관리사지만 FTA 관리사라고 해도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죠? 원산지 관리사라고 해서 보통 이제 뭐 영양사라든가 혹은 뭐 야 이거 소고기 어디서 났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원산지 이꼴 FTA다. 그래서 우리는 원산지 제도에 대해서 배울 거다. 1항 봤고요. 2항 원산지 물품 또는 원산지 재료란 자유무역 협정과 FTA 관세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최악 상대국 여기서 말하는 최악 상대국은 한중 FTA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최악 상대국은 중국입니다. 근데 한미 FTA도 있죠? 한미 FTA에서 최악 상대국은 미국이에요. 한 EU FTA에서 최악 상대국은 EU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최악 상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자, 원산지 증빙 서류란 우리나라와 최악 상대국 간의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이게 바로 뭐예요? 원산지 증명서죠. 그죠?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류 정보 등을 말한다. 각종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는 뒤에서 아주 상세하게 보겠죠. 자, 4항 류, 호 또는 소호란 관세 통계 통합 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분류상에 이거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류는 2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호는 4자리 4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소호는 6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6단위의 품목번호를 각각 말한다. 자, 2번 FTA와 관세 양어 1항. 자, FTA는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Free Trade Agreement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악 상대국과 관세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이나 관세 철폐라고 한다면 관세를 안 내게끔 하는 거예요. 즉 0%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기본 관세가 13%든 8%든 0% 해준다는 거예요.
혹은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기본 관세가 8%지만 우리가 한중 FTA를 맺어서 협정 발효 1년 차에는 1% 깎아준다. 2년 차에는 6% 깎아준다. 3년 차에는 5% 깎아준다. 이렇게 어떤 국내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바로 철폐를 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관세를 낮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국내 경쟁력이 약한 산업들은 그 마구마구 관세가 낮아지면 진입장벽이 낮아지니까 무역량이 많아지고 결국 들어오는 수입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국내 산업이 위태로울 수 있죠. 그래서 연차적인 인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 협정을 얘기를 해요. 또한 FTA 무역에서 수입자가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관세 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죠. 이양, 국가 간 FTA를 통해 관세를 낮추기로 약속하였다면 그로 인해 낮아진 세율을 우리는 앞으로 FTA 세율 또는 FTA 양허 세율이라고 부를 겁니다. 양허라고 한다면 두 국가 간의 세율에 대한 약속이에요. 보통 낮추는 약속이 많기 때문에 우린 양허라고 한다면 항상 기분 좋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높이는 양허도 있어. 높이는 약속. 농림축산물에 대해서 양허를 한다고 하면 보통 높이는 약속이야. 우리 농림축산물에 대해서 356%를 양호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FTA를 얘기할 때 양호라고 한다면 낮추는 약속을 의미를 해요. 3항 FTA는 관세의 양호는 반드시 그 물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물품일 때, 즉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조건이 만족될 때만 적용한다. 즉 그럴 때에만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 또는 면제시켜준다. 그러니까 FTA 이꼴 원산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이제부터 원산지에 대해서만 원산지만 100번 얘기할 겁니다. 4항, FTA가 체결되고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가 되었더라도 농림축산물이나 민감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점진적 양허가 적용되기도 한다.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거죠. 점진적으로 낮추는 거지.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바로 들어오면 국내 산업이 위태로우니까. 5항, 일부 농림축산물의 경우 국내 산업보호 등의 목적으로 양호를 제외하는 품목이 있죠. 예를 들어 지금 개방은 됐습니다만 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쌀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개방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양호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관세를 낮추겠다는 약속조차 안 하는 거야. 우리 이건 못 열겠어. 이런 거죠. 지금 쌀 382%인데 못 낮추겠어. 안 돼. 이렇게 하는 품목도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들은. 자, 참조 보시면 세파라는 게 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관계 협정으로 상품의 관세 인하, 요거까지만 보는 게 FTA인데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어떤 비관세 장벽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 원활화 및 여타 협력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은 세파라고 해요. 그래서 FTA도 서로 한중 FTA면 중국과 한국 서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는 협정이잖아요. 세파는 더 서로를 끌어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한인도 세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FTA의 혜택들은 다 포함되어 있어. 이 세파 안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인도 세파, 지금 요 하나밖에 없다. 자, 3번 FTA 특례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1번 FTA 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에 적용한다. 그게 바로 특례법이죠. 그래서 특례법인 거죠. FTA 특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을 따르는 거죠. 관세법이 어떤 관세 통관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자, 2번 FTA 특례법 또는 관세법이 FTA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FTA 협정을 우선해야 한다. 지금 FTA 특례법과 협정은 뭐냐면 FTA 특례법은 국내 법률입니다. 국내 법률, 관세법, FTA 특례법 이렇게 있는 거고, 협정은 뭐냐면 협정은 두 국가 간에 맺은 거야. 한중 FTA 협정, 한미 FTA 협정, 한EU FTA 협정, 한아세안 FTA 협정, 이렇게 두 국가 간에 맺은 거고, FTA 특례법,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지금 17개의 협정이거든요. 있는데 이걸 공통적으로 국내에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맹이는 빼고 절차적인 부분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알맹이는 각 협정에 다 있어. 다만 정말 다행인 건 이 협정의 알맹이는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야.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 협정들, 수많은 협정들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어떠한 절차죠. 협정관세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협정관세에 있어서 뭐 유효기간이라든가 서류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잔챙이들 있죠. 그런 물론 잔챙이라고 해도 좀 많아.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만 여기서 몇 가지 정말 아주 조금의 예시들의 협정의 예시들에 대해서 문제는 풀어볼 거야. 그건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특례법과 협정은 다른데 이렇게 FTA 특례법, 관세법이 FTA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FTA 협정 우선한다. 결국 순서는 뭐예요? 협정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FTA 특례법이고 그 다음이 관세법인 것이. 자, 3항 협정관세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협정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려는 관세죠. 근데 기본관세보다 높아. 그러면 지원하려는 관세율인데 그 목적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하니까 그냥 뒤로 물러서는 거야. 이번에는 기본관세가 더 낮구나. 그냥 기본관세로 해라 라는 거죠.